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서바이벌 강사 공개 채용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심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는 지금 4년차 수능 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 관공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졸업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총 4번의 수능을 응시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저는 국민대학교 21학번으로 입학을 했고요. 제가 좀 마지막 2023 수능을 또 본 이유는 제가 사실 저희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 원래 꿈이 의사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2022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능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자 해서 의대 입시 준비를 하고 이때 이제 언어와 매체 제가 원점수 100점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어 잘 봤으니까 한번 과외 한번 해볼까 하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정말 사람 인생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한 번도 강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국어를 가르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이 정말 내가 못했던 국어에 정말 벽을 한번 넘어보자. 제가 사실 비문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제가 마지막 수능 때 이제 반수를 했을 때 그때 완전하게 이제 정복을 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좀 알려주고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근데 단기간에 수강생들이 정말 폭발을 했었고 지금은 대치동에서 그룹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성적도 많이 상승을 했고 네,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저한테 네,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네, 강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뒤에 학생들 후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보여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 오리엔테이션, 비문학이랑 문학 맛보기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캡처본이라서 뭐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이제 한 명이 쓴 거예요, 한 명이. 그 두 명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너무 길어서 지금 자른 건데 원래 완전 노베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5등급, 6등급 이랬는데 제 수업을 받고 나서 수능 때 이제 2등급으로 졸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신 학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 친구들도 한 명은 기숙학원, 그러니까 기숙학원을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재수였거든요. 근데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해도 계속 제자리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네, 이제 수 땡땡 네, 그런 이제 카페에서 저를 이제 찾아서 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 친구도 결국에 진짜 계속 안 오르다가 결국은 이제 3등급으로 이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됐고 이 친구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다 대치동에 있는 네, 친구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막 이렇게 소개를 또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친구끼리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원래 계속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 수능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25학년도 아니죠 26학년도 저 이번에 이 친구도 이제 1등급 받고 이제 끝났거든요. 네, 이렇게 저 간단하게 제 수강생들의 후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국어의 본질을 정말 잘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뭐냐면은 최신 수능 국어 트렌드가 이게 난이도가 요즘에 문학이 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때는 제가 이제 수능을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처음 왔을 때는 비문학이 되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문학이 난이도가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사실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 안 읽어요. 왜? 인스타, 쇼츠, 그쵸? 뭐 이거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그렇고 뭐 릴스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 이런 것들이 되게 짧은 글
너무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모국어라고 해도 긴 글을 접할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자극적인 정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능동적이고 추론적인, 그러니까 깊이 있는 독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뭐 저희가 멀었을 때까지만 해도 막 학교에 도서관 이런 게 되게 엄청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전자기기,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없으니까 항상 뭐 사전 찾아보고 뉴스 찾아보고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하는, 학습하는 게 됐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챗GPT, 그쵸? 챗GPT가 아주 걔가 정말 나쁜 놈 나쁜 놈. 아, 그러니까 물론 좋기는 한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너무 생각할 거리를 없애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요즘 친구들은. 책을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만화책마저도 안 읽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 만화책도. 그래서 이제 긴 글에 대한 접근 자체가 좀 쉽지가 않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국어가 애매하고 좀 재능이다. 그래서 건물 한 채를 팔아도 국어는 성적 못 올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특히 막 대치키드, 소위 말하는 대치키드 어때요? 수학은 막 100점, 막 1등급 이런데 국어는 어때? 국어는 3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근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 수학은 손부터 나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부터 나가는 사람은 본인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왜냐면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애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시로 2차 방정식 근 구하기, 이거 어때요? 근의 공식 쓰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때?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어때요? 곤미분이죠. 아, 그러면은 f 프라임 x를 구하기 위해서 곤미분을 써서 1의 값을 대입을 해야겠다 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장착이 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안 하고 그럼 무작정 뭐 이렇게 다 해보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이거는 뭐 도함수, 얘는 뭐 이항계수, 이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는 왜 어렵냐? 국어. 왜 어려울까요? 사실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얘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그냥 잘 읽으면 된다? 그래서 뭐 비문학도 그렇고, 아, 화제 잘 찾으면 돼. 얘도 공식이 없으니까 그냥 화제 잘 찾으면 되고, 화자 정서 파악해.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잘 파악을 할 거냐? 어떻게 내가 화제를 잘 캐치를 해낼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국어 선생님들 많죠? 그리고 좋은 강사 많고 좋은 책도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컨텐츠 완전 쏟아서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 강령. 저는 좋은 강의라고 하면은 뭐든지 모든 과목에서 명확한 행동 강령을 학생이 제시를 했을 때 체화를 완전하게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 강령. 왜냐면 저도 이제 국어 공부할 때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면 수학은 아까 말했듯이 행동 강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수업을 들어도 강사님들이 하는 거랑 학생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똑같이 사고 흐름을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강의가 사실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만약에 잘 가르친다고 해도 학생이 받아들일 때, 보통 그렇죠. 수업 들을 때, 너무 개쩐다. 퍼펙트. 진짜 이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친다. 해서 막상 이제 집에 가서 또 숙제하려고 해. 그러면, 뭐, 아까 분명히 선생님은 됐는데 왜 난 안 되지? 나 바본가? 병신인가?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선생님 탓하자. 그래, 수업을 바꿔야겠다. 이 선생님이 문제야.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돌고 돌고 막 앞부분만 막 새까맣고 책은 여러 개 쌓여있고 막 보통 그런 지경에 가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한 거고 학생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른 지문, 그리고 학생이 시험장,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백지 상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그 선생님처럼 똑같이 어떤 유형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 붙여넣기. 근데 이게 되려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컨셉이 뭐 시, 현대시에서 보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거, 비문학도 뭐 인문 제재야. 그런데 평가원도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5가지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수업에서. 근데 그 5개 중에 뭔지 딱 골라서 아 이렇게 가야겠다. 그럼 얘는 학자가 먼저 선제적으로 훑고 몇 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소설 같은 거. 아, 이 소설은 보기랑 훑어보니까 인물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별로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그럼 이 경우에는 소설 3요소랑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컨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컨셉들을 항상 선제적으로 먼저 내가 캐치를 하고 가야지 평가원한테 질질 끌려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딱 보고 그냥 좀 해야겠네. 이게 내가 머릿속에 수필 4요소니까 인물 태도 파악하고 다른 인물 나오면 태도 비교하고 그리고 정서 무조건 다 체크하고 대립을 파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이게 하나하나 다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문제를 풀면서 깨달아.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해설지 활용할 때. 해설지 활용. 보통 시중 해설지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EBS 하나 가져왔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뭐 몇 문단 몇 번째 줄에, 뭐 5문단 뭐 세 번째 줄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고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나 이거 놓쳤구나. 나 대충 읽었구나. 나 졸았다. 내가 좀 바보였어. 이러면은 나중에 잘 읽어야지가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잘 읽을 건데요? 어떻게 뭐 진짜 뭐 하나하나 다 밑줄 치면서 뭐 하나하나 다 사전 찾으면서 뭐 읽을 거예요. 그럼 시험 다 끝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래서 행동 강령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 강령. 왜냐? 이게 바로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이자 우리가 해설지에서도 그래서 스스로 출제위원이 돼서 선제적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예를 하면은 내가 뭐 보통 그렇게 너네가 보통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가 출제위원이라 생각해봐. 그럼 어디서 문제를 낼 것 같아? 그럼 모르죠. 어디서 내죠? 그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하려고 하면은 그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아니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줘요. 보기가 있을 땐 이렇게 읽고 없을 때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 제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 수업을 듣고 특히 제 문학 수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문학이 좀 추상적이고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완전 없애주고 명확하게 행동 강령으로 수학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적도 완전 진짜 급상승으로 그래서 올랐었어요. 네. 그러면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 텐데 그익급풀이랑 구조독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익급풀 뭐예요? 그익급풀 그대로 읽고 그대로 푼다. 그쵸? 말 그대로 구조독해는 구조를 분해한다. 그 얘긴데 근데 사실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야 하나. 왜 그러냐? 사실 그익급풀은 그대로 이해를 하고 내가 그대로 푼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이해를 하냐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사라고 하죠. 사바사. 그죠? 근데 왜 사바사냐? 우리가 다 배경 지식이 다르고 1등급이 생각하는 거랑 4등급이 생각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 배경 지식.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도 다 다르고 IQ도 다르겠고. 그쵸?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문장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은 하위권들은 또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이해를 해야지 뭘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구조가 글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필요한 능력이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로 가요. 하나로. 어떻게 빠르게 출제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이해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에 논하는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양과 질.
양이냐 질이냐 이것도 논란이 엄청 많죠. 근데 또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전까지 끝났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지금 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특히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비문학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문학 책을 안 읽어서. 네, 그래서 이제 문학 책만 많이 읽어가지고 문학에 조금 원래 좀 잘했는데 이제 근데 비문학도 잘해요. 네. 근데 그래서 양으로 하는 거는 이때 끝냈어야 된다. 그럼 왜 지금은 양으로 하면 안 되죠? 라는 질문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우리 고3이고 재수생이고 N수생이야. 근데 언제 그 책을 다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독해력 올리려고 지금 막 책 읽어야 돼요? 아, 뭐 나는 지금 과학 지식이 부족하니까 저기 뭐 Y책 사다가 막 계속 읽고 그 신문 오려서 읽고 막 시 감상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국어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 있죠. 그리고 고3들 어때요? 막 내신도 챙기고 학생부 챙기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해? 그래서 적당한 양이랑 좋은 질. 물론 양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좋은 질까지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두 개 같이 가야 된다. 양이 또 이런 거 있어요. 막 평가원, 기출, 막 5회독, 6회독, 7회독, 특히 N수생들 그런 학생들 많죠.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답만 외우는 사람이 돼요. 무조건 평가원 기출만 반복을 하면은 진짜 답만 다 기억나거든요. 내용 다 기억나고 얻은 건 하나도 없어. 지식만 자꾸 들어가. 근데 수능에 똑같은 거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어는 공부하는 방식을 아예 바꾸고 행동 강령의 느낌으로 내가 스스로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네, 커리큘럼은 나중에 OT 영상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